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고요. 입문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 입문서를 가지고 수업 진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간략하게 이제 과목을 소개해드리면, 자, 부동산 공시법, 줄여서 이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널리 우리가 알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와 그 정착물, 그 토지와 건물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서 볼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줄여서 우리가 공간정보관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여서 공간정보관리법인데, 이 공간정보관리법에는 우리 지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측량이라는 것과 이 측량 관련된 부분하고 지적 파트,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는 요 지적 부분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측량 쪽은 나오지 않고, 물론 이제 지적에서도 지적 측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순수하게 우리는 이 법에서 지적 파트 쪽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부분과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의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시법은 24문항, 공시대법이 이제 합쳐져서 한 과목이잖아요. 전체 2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지적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12문항이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총 몇 문항이 나오냐면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샘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지적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다 공부를 하게 되면 12문항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과 등기를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지적이고요. 난이도가 공부할 때 난이도가 좀 높고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공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이다. 즉 지적이면 토지의 표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러한 것들을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지적이고요. 이와 반면에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 파트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이 등기, 이 두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이 두 개의 모든 법은 일종의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절차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 절차들. 그다음에 지적도 어떻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것이냐,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속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지는 점점 공부를 하면서 차차 알게 되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지적과 무엇? 등기로 나눠지는데, 먼저 지적 파트부터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좀 낯설죠. 뭐 용어라든지 기타 뭐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거에서 낯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324페이지 보시면 지적제도에 개관해가지고 지적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부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협의의 지적의 3요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먼저 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지적 파트만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법의 1조는 뭘까요? 법의 1조는 뭐예요?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제1조에 보시면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류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의 기본 이념도 역시 넘어가고 326페이지에 용어의 정의부터 봅니다. 자, 지적이라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기니까 그쪽에서 지적 파트만 나오니까 지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용어죠, 용어. 이번 시간에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이 용어를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어를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공시법에서 지적 파트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용어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이 이제 이제 일부분이 나오고 처음 생소한 용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은 이렇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큰 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하냐면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하냐면 측량을 해요. 이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적 공부라고 하는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한다? 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거. 요게 지적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숨어져 있죠. 자, 용어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적 측량부터 해서 이제 소관청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시도지사가 등장을 해요.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다음에는 요게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누굴까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냐면은 지적소관청의 정의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소관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적소관청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제외될 시장 중에서는 제외될 시장이 존재를 하고요. 구청장에서는 포함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포함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느냐? 시장 중에서 소관청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무엇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가 어디냐? 대표적으로 성남시예요. 성남시에 분당구가 있잖아요.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성남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시장. 수원시에도 영통구가 있고 팔달구가 있고 여러 개의 구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나 수원시장은 그 영통구, 팔달구 이런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원시장은 뭐가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누가 소관청이냐? 팔달구청장이, 영통구청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청장에서 포함에 표현되는 것은 요거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무엇이 된다? 지적 소관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무슨 구청장이라고 써져 있으면 무슨 구청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모두 무엇이다? 지적 소관청이에요. 근데 시장이라고 써 있으면 살짝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이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와 포함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이제 가끔가다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 중에 소관청이 가장 크고, 이 시도지사가 간혹가다 등장을 하는데,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은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해요. 대부분 어떤 역할로서? 이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도지사가 그냥 바로 등장하면 거의 틀린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시도지사는 어떤 역할로?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돼요.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지사는 어떤 역할로서 등장을 한다? 승인권자로서의 역할로서 등장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토지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진 않고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토를 무엇이란다? 우리는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영토가 여기서는 어디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가 되는 거야.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를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들, 울릉도 독도까지 모두 다 우리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가 등록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은 아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지적공고사항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이거야.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바다로 보냐면 이쪽까지를 바다로 보는 거야. 해수면이 우리가 어떠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만조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최대 만조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대 만조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무엇으로 본다? 토지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등록이 되고 이 아래쪽은 무엇이다? 바다니까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가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럼 기존에 여기는 토지였는데 결국은 바다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 경우에는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엇을 하냐면 등록을 말소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기본서의 용어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필지. 우리가 연필 같은 경우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죠. 근데 토지는 한 필지 이렇게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필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호적에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필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등록을 하자? 여기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자 이겁니다. 지적공부.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고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를 등록을 하는 데는 지적공부가 있는데 지적공부에는 다양한 지적공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지적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보처리 시스템. 이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다? 지적공부인데 이것은 전산 처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을 우리 열람이라든지 등본교부를 받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은 전산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적이 전산화가 이제 언제 이루어졌냐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지적이 전산화가 1980년도부터 대장을 전산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가 다 완료된 상태고 9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도면을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도면은 다 모두 전산화가 완료가 된 거죠. 이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쪽보다는 이쪽 위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쪽 부분은 공부할 부분이 뭐 보관이라든지 등본 열람의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되겠고 주로 초점은 이쪽에 있다. 이쪽에. 그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야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토지대장하고 무엇이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하나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수업 시간에 모든 거를 이제 맞추면 되는 거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잘 외워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라는 건데, 대충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적 공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낯설지, 이 부분이. 뭐,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경계처 자표 등록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러한 수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여러 번 쓰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어차피 지적이 끝날 때까지 거의 10번 이상 이 내용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만 잘 이렇게 들으시고 하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토지대장이,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이렇게 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 이 공유전명부는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란다? 이것을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죠. 집합건물.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으면 집합 건물은 요 토지하고 대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묶거든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일체가 돼가지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의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면 지적공부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그러한 지적공부를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있다? 임야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경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무엇이다? 지적도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도면을 무엇이란다? 임야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어에서 경계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경계점. 교재에 327페이지에 토지의 표시에 동그라미 5번에 경계점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어요. 필지라는 1번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거기에. 1번에 필지가 있죠. 필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마지막에 중요하죠. 토지의 무엇이다?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 앞에 대통령령도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5번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5번에 보시면은 경계점이 있습니다. 경계점이라는 종이가 있는데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했어요.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굴곡이 되는 굴곡점이죠.
굴곡점. 이 점도 굴곡점. 이것도 굴곡점. 이것도 굴곡점.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그 선에, 이 선이 경계예요. 이 선에 굴곡되는 요 점을 무엇이라 한다? 굴곡점이다 이겁니다. 굴곡점으로서 이러한 굴곡점은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줄여서 쓸게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보상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보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해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서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도면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경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도해 형태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어떻게? 좌표, 즉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이 점들을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x와 무엇으로서? x와 y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와 y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직각좌표라고 하거든요. 이 점을 x와 y로서, 이것을 x와 y로서, 이게 바로 좌표 형태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경계점을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럴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 공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렸죠. 그래서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주민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이 있고,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도 역시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앞페이지, 그 지적 공부 쪽이라는 그 용어에 보시면은, 그 밑에 박스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 연속 지적도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연속 지적도가 있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연속 지적도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아니다라는 거야.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지적 공부는 요것만을 지적 공부로 규정을 하고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든지 연속 지적도의 경우에는 지적 공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연속 지적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도면 자체가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였어요. 낱장으로 되어 있는 도면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아까 전산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96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도면을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완료가 된 상태예요. 전산화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산화된 그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그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면들을 서로 이렇게 전산화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접합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도면이 바로 무엇이다? 연속 지적도예요. 근데 이러한 도면을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오류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연속 지적도는 별도의 어떻게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라 전산화된 도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이다?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연속 지적도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무엇해서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도면으로서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도면을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연속 지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 지적도는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되면 딱 하나의 형태로서 그냥 뭐만 물어봐요? 용어만 딱 물어볼 겁니다. 용어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중요해? 얘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나로 우리가 묶어보자, 통합해보자. 그래서 연구해서 나온 게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32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4년도인가부터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들어오면서 출제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뭐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거,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부동산 종합 공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지적 공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다음 중 뭐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답이 뭘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 그 다음에 또 무엇? 연속 지적도.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무엇을 등록을 하냐? 등록을 해야만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등록을 해야만 공시할 수 있거든요. 공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은 지적 공부에다 등록하는데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은 첫 번째 토지의 무엇? 첫 번째 무엇? 토지의 표시. 두 번째는 무엇? 두 번째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무엇? 기타.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등록사항. 그러니까 여기 등록사항이거든요. 자,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개를 등록을 한다? 세 개를 등록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 토지의 표시. 두 번째 무엇? 소유자. 세 번째 기타.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지적은 이쪽이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이다. 지적의 가장 큰 역할은 결과적으로 이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함이에요.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무엇?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변동 원인. 소유자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기타적인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라고 묻지 않아요, 시험에.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핵심은 토지의 표시예요. 자, 토지의 표시에는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은 토지의 표시는 전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6개. 그 6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에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뭐 앞 글자를 따서 뭐 소지목, 면경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외우기는 하는데 우리가 공부 1년 해요. 1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토지 표시 6개가 이제 다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머릿속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질문할 때 제가 토지 표시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하늘 막 쳐다보고 막 경계, 면적, 지목, 소재, 지번, 좌표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토지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6개가 바로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인데 항상 우리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지적이 12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보통 몇 문제? 한 4문제 나옵니다. 많게는 4문제, 4문제 이상 나와요. 거의 뭐 5문제까지도 나오는, 절반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32회 때는 2문항 정도 나왔는데 지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적에서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적에서는 무조건 몇 개를 맞춰야 된다? 12개를 맞히시면 돼요. 6개 정도 맞힐 것 같으면 그냥 기출문제만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지적에서 6개를 맞히면 2차에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지적에서는 몇 개를 맞자 우리는? 지적에서는 12개를 맞자. 목표로 하시면 돼요. 충분히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시면 최소한 11개 이상은 무조건 맞춥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이를 지번이라고 그래요.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지번 이렇게 얘기해요. 지번. 자, 우리가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거든요. 지적 공부는 물적 편성주의 모르셔도 돼요.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편성하겠다 이겁니다.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편성하겠다. 이게 연대적 편성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 소재와 지번, 이 소재와 지번이 모든 지적 공부에 모든
지적 공부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지적 공부에 모두 등록이 돼요. 소재 지번은 몽땅 이렇게 외우시면 돼. 몽땅.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즉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중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좌표등록부에 다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을 볼게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지목의 정의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지문은 바로 무엇이다? 핵심적인 지문은 뭐예요? 용도의 용도.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하고 종류를 구분을 해가지고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지문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용도입니다. 즉, 이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목장용지냐, 잡종지냐, 유원지냐, 채용용지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개?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28개. 이렇게 해서 용도를 28개로 구분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지목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데 지목은 그렇지 않아요. 목도장이 되고 목이죠. 목자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목도장이 별로 없는데 목도장을 별로 쓰지 않잖아요.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도장에 등록된다 이겁니다. 지목 어디에 등록돼요? 도장에. 지목은 어디에? 도장에. 그럼 여기서 도는 요거. 도면 들어가는 거. 도면. 지적도하고 무엇? 임야도. 아시겠어요? 도는 지적도하고 무엇? 임야도. 근데 여기 장이라고 써있죠. 장은 지적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그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목은 도면,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이 되고 또 장 어디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장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지목은 공인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자표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다른 걸 다 하지 마시고 지목이란 무엇이다? 토지의 주된 용도다. 용도 가장 핵심.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어디에 등록을 해요? 목도장에.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도가 장이 무엇인지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까 목도장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야, 그 땅의 면적이 얼마야?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이다라고요.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다라고 하는데 수평 면상의 값이다. 수평 면상의 값으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면적의 용어의 정의가 7번에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무엇이라 한다?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경사 면상이다, 지표 면상이다, 경사 면상이다,
지표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요. 토지가 이렇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토지 자체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도 존재하는 거죠. 경사지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사거리를 측정을 해요. 사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수평거리로 다 환산을 합니다. 연직각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평면에 투영된 요 길이가 공부상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사면상, 지표면상 그럼 틀리고 수평면상에 투영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무엇이다? 그냥 쉽게 넓이다. 그 수평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면적은 장에만 등록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면장, 면 이렇게 있잖아요. 면적은 어디에? 장에. 여기서 그럼 장은 뭘까요? 장은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얘기해요. 장. 자, 여기서 장. 목도장. 여기서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여기서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란다? 이것을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계점이라는 용어 있죠. 경계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렸잖아. 여기서 설명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럼 경계점이란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 어떻게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경계점이죠. 이게 경계점이에요. 이것도 경계점이고 이것도 경계점이죠. 경계란 무엇이다?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무슨 선?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무엇이란다?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경계와 경계점은 같지 않습니다. 경계는 선이고요. 경계점은 점이야, 점.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이 경계는 도상경계예요. 도상경계이기 때문에 도상경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경계는 도상경계예요. 여기서 도상은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왜? 도상경계니까. 경계 정의 설명해드렸고 박스 안에 보시면 좌표의 정의가 없죠. 이 좌표의 정의가 없어요. 원래는 과거에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측량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수로 업무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지적법, 측량법, 수로 업무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 인수위에서 측량하고 지적하고 수로를 하나로 합쳐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측량, 시험 안 나와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을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측량 따로, 지적 따로, 수로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통합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막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인수위에서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이 합쳐졌는데 합쳐져도 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을 한번 손대라라고 또 인수위에서 또 지시가 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또 셋이 모였겠죠.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하고 모여가지고 고민한 끝에 그러면 법의 명칭 그냥 바꿔버리자. 법의 명칭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 명칭이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버려요. 그럼 완전히 명칭이 바뀐 거니까 내용도 많이 바뀐 거로 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99.9%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때 당시에 통합될 당시만 하더라도 통합될 당시에도 수로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우리는 합치기 싫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합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합쳤는데 작년도부터 수로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가 빠져나갑니다. 그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상교통의 안전이 있었어요. 수로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과거의 지적법에서는 이 좌표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 좌표는 우리 지적에서는 이 좌표의 정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적 기준점이라든지 이 경계점을 이렇게 생긴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생긴 좌표계를 직각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직각 좌표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죠. 이쪽이 무슨 축일까요? XY축. X와 Y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축? 무슨 축일까요? 대부분 이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로 하겠죠. 그죠? 근데 측량에서는 X와 Y 축이 바뀝니다. 수학하고. 이쪽이 무슨 축? X축이에요. 이쪽이 무슨 축이다? 이쪽을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쪽이 여기서는 X축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답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 측량에서는 이 X축은 원점의 좌호선 방향, 원점의 이 좌호선 방향을 무엇이란다? X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의 직각인 방향을 Y축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좌호선이 또 궁금하잖아. 이 좌호선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구 타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좌호선이라는 말은 뭐 자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이게 북극이죠. 남극이고 북극과 남극을 잇는 180도의 대원호를 무엇이란다? 이것을 좌호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좌호선 이쪽 방향을 무슨 축으로 본다? X축으로 보는 거고 이쪽을 Y축으로 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만약에 이 좌표는 지적기준점이라든지 경계점을 요게 만약에 이렇게 요게 경계점이다. 경계점이라고 하게 되면 요 값이 10이고 이 값이 5가 되면 이 경계점의 좌표는 얼마? 10, 얼마? 10,5가 되는 거야. 우리 수학에서 좌표를 쓸 때 앞에 X를 쓰고 뒤에 Y를 쓰잖아. 똑같아요. X, Y가 쓰는 거야. 경계점의 좌표가 얼마다? 10,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좌표의 정의는 지적기준점이라든지 경계점을 직각좌표의 종선의 수치와 횡선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좌표다라고 했는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는 2차원의 개념이잖아요. X, Y는 2차원인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어떤 좌표의 개념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하고 합쳐지면서 좌표의 정의를 빼버려요.
근데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좌표는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무엇할 수 있다? 경계점을 좌표로 경계점 좌표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럴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란다?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좌표는 지적 공부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 뭐를 설명했어요? 토지 표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몽땅, 소재, 지번, 무엇? 몽땅, 목, 도장.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 임야도.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해하셨어요?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우리나라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따라서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하고 소유자도 등록하는데 소유자의 등록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를 의미하는데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소대장 이렇게 외우세요. 소유자는 어디에? 대장에. 소대장 이렇게 외우세요. 소대장. 그럼 여기서 대장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대장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대권등록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소대장. 기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의 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의 등급 이런 것들을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주가 되는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거든요. 얘네들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것.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여러 개를 설명한 것 같지만 첫 번째 여기에 토지의 표시 하나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뭐를 설명했어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냐면은 소관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몇 개 설명 안 해드렸죠. 소관청의 정의 알아두시고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체크하시고 자, 토지 표시에는 무엇이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에 대한 좌표는 정의 모르셔도 되고요. 4개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 기억하시라 이거죠. 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바로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고 326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과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